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으로 많이 찾는 관절의 문제인 무릎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무릎이 똑바로 펴지지 않고 많이 부어 있습니다. 무릎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이 닳아지고요. 또 염증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퇴행성 변화로 뼈가 우절하면서 무릎이 붓고 커지는 증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전형적인 퇴행성 무릎 관절염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대략 5가지 정도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노화, 즉 나이가 들어서 관절도 늙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무릎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O다리, X다리입니다. 세 번째로 무릎을 다쳤는데 이후 적절한 치료를 잘 하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남거나 더 심하게 발전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바로 비만이죠. 체중이 증가했을 때 여러분의 무릎이 받는 부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일 혹은 운동이 지속되는 경우이죠. 대략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2번, 많이 걷는 공장 노동자. 3번, 마라톤 선수. 4번, 가정주부. 정답은요? 네, 4번 가정주부입니다. 네, 이유는요, 무릎 관절에 가장 좋지 않은 자세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이죠. 쪼그려 앉기예요. 많이 좋아졌다고 나나 집안일 하시다 보면 기계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아무래도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그러니까 무릎이 감당하는 무게는 우리의 체중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에 따라서 훨씬 많은 무게를 느끼게 되는데요. 동작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서 있을 때는 체중의 2배를 감당하게 되고요.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계단 오르기를 할 때는 4배, 내려갈 때는 8배. 그런데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는 무려 체중의 10배의 하중이 무릎 관절에 가해진다는 겁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만이 아니라도 바닥에 앉는 동작 자체도 무릎에 좋지 않아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고관절과 무릎 관절과 관련된 근육들을 불필요하게 긴장과 단축시키게 되고요. 또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앞서 무릎의 해부학적인 구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자, 무릎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인데요. 불행히도 이 연골은 소모성으로 한번 닳아 없어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세월 따라 자꾸 닳아 없어지는 연골만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무릎 관절 주위에 근육을 키워서 그만큼 무릎이 받는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요. 무릎 관절이 이미 나빠져 있고 무릎이 아플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은요, 무릎의 안정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근육이라서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의 부담이 훨씬 더 많아지고 또 퇴행성 변화가 빨리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습관적으로 자꾸 해주시면 좋습니다.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이 다시 젊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또 한 가지 무릎에 좋은 운동은요,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역시 무릎에 체중 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무릎 운동과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쪼그려 앉는 것 다음으로 무릎에 좋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계단 내려가기인데요. 자, 언젠가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 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한쪽 라인이 망가져서 하나만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흔히 한쪽만 운행해야 할 상태일 때는 상행선을 주로 작동시키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올라가는 게 고장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니어 연령층이시다 보니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맞춰두었다는 겁니다. 참 세심한 배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 방향만 있는 에스컬레이터 운행 방향을 상행 일반도로 하지 않고 바꾸어서 운행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다치기 쉬운데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요령 알려드릴게요. 자, 이 요령을 효율적으로 활용만 잘 하시면 도리어 무릎 관절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도 됩니다.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 내려가기가 무릎 관절에 나쁜 이유는요,
갑자기 무릎 연골에 충격을 주고 온몸의 체중이 한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이거든요. 계단을 내려갈 때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무릎 연골에 대해서는 보호작용이 될 뿐 아니라 대퇴, 그러니까 허벅지의 근육 강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운동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드립니다. 쪼그려 앉기, 계단 내려가기 등은 조심하시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계단을 내려가실 때는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실 것, 젊은 무릎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